안녕하세요, 지브스튜디오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영상에 보신 것처럼 파스트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다빈치 리졸브 퓨전의 모든 노드들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파형이 나갈 때에도 파스트 노이즈를 활용해서 이 파형을 조금 변형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파스트 노이즈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예시 영상을 유튜브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 참조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을 가져오신 다음에 해당 클립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주시고요. 오픈 인퓨전 페이지로 넘어가주세요. 제가 지금 미리 작업해놓은 노드들인데 일단 이것들은 다 밖으로 빼놓겠습니다. 이쪽으로 빼놓고 새로 작업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스트 노이즈는 여기 툴바 창에 두 번째, 요놈이 파스트 노이즈거든요. 얘를 바로 딱 이렇게 눌러주셔도 추가가 됩니다. 그쵸? 아니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파스트라고 써주셔도 이렇게 파스트 노이즈가 나오죠. 애들을 눌러주시고요. 요놈을 바로 이쪽 네모에다가 미디어 인원 네모에다가 딱 이어주시면은 알아서 머지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파스트 노이즈를 클릭을 하고 1번을 눌러서 왼쪽 뷰어 창에다가 켜둘게요. 그리고 미디어 아웃 1이 2번 창 뷰어에 표시가 되고 있죠. 자, 먼저 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인스펙터 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게 파스트 노이즈의 인스펙터 창인데요. 보시면은 노이즈 컬러, 이미지 세팅스가 있죠. 우선 노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노이즈 설정 창인데 먼저 센터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 파스트 노이즈의 X값, Y값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테일은 이 노이즈에 대한 디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테일 값이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샤프니스 값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샤프니스 값이 올라가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좀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을 좀 낮추면은 약간 좀 뭉개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우선은 아무 값에 하나 대충 넣어보고요. 그 다음 콘트라스트, 말 그대로 콘트라스트입니다. 이 파스트 노이즈는 지금 컬러 탭 잠깐 보시면은 컬러 1, 2가 있어요. 요게 블랙과 화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 값도 있는 것이죠. 이 값들의 콘트라스트, 말 그대로 대조, 빛의 대조를 주는 거예요. 명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영역이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보이시죠? 우선 콘트라스트가 너무 밝아서 이 화이트가 뭉개져 버리면은 커피의 그 연기 같은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값을 좀 내려볼게요. 내려서 요 밝게 뭉개지는 부분을 최대한 없애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볼게요. 만약에 컨트라스트를 줄이면은 당연히 이렇게 거의 중간 값에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좀 연기 느낌이 잘 안 나니까 한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 브라이트니스도 말 그대로 밝기죠. 얘 올리면은 당연히 밝아지는 거겠고요. 그쵸? 얘는 우선은 기본 값으로 설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락 XY는 이 스케일에 대한 값인데요. 얘를 체크를 풀어주면은 스케일이 Y값, X값 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Y 스케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찌부되는 약간 가로로 된 연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건 좀 안개 같은 효과를 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X 스케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세로로 찌부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Y 스케일을 이렇게 주고 너무 많이 줬다. Y 스케일을 한 이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앵글을 90도로 줘볼게요. 이 앵글도 당연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시스인데요. 이 시스는 이 조그 휠로 되어 있죠. 이 휠을 제가 이렇게 돌려서 값을 올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연기가 부글부글 끓듯이 값이 좀 랜덤하게 바뀌고 있죠. 이 시스의 뜻이 말 그대로 부글부글 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끓는 느낌을 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스 레이트가 이 값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얘를 플레이를 했을 때 이 시스가 움직이게끔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시스 레이트가 0이면은 플레이를 하면은 파스트 노이즈가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근데 시스 레이트를 이렇게 올려주면요.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값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 레이트가 좀 세다 이러면은 많이 올라갔다 하면은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값이 너무 높으면은
연기 같은 느낌이 안 날 테니까 적당히, 또 너무 없으면은 심심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 0.04의 값만 한번 줘볼게요. 거의 티가 안 나게. 자, 그리고 보통 요 락 XY를 해제를 잘 안 하니까 다시 얘를 체크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케일을 쫙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파스트 노이즈가 많이 보입니다. 뭔가 우리가 더 멀리 가서 보는 것처럼 얘네들이 좀 작게 보이는 거죠. 스케일을 이렇게 줄이면은 반대로 뭔가 더 가까이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디스컨셔스는 불연 속성에 관련된 건데요. 얘를 딱 체크를 하면은 뭔가 불규칙 속에서도 얘들 각자의 어떤 규칙이 있는 듯한 그런 패턴의 느낌을 갖고 있죠. 근데 얘를 딱 누르면은 뭔가 머리가 갑자기 확 막히지 않나요? 패턴의 느낌이 잘 안 들고 약간 이상해. 그쵸? 뭔가 반대로 뒤집혀서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양치를 하듯이 뭐 그런 불편한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거는 불연 속성을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 이 인버티드는 이렇게 반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히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아무튼 어느 정도의 반전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컨셔스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체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안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번개 같은 느낌의 효과를 줄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거 두 개는 체크를 해제를 할 거고요. 자, 다시 연기에 알맞게 스케일을 조금 만들어 줄 거고요. 앵글은 좀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0으로 해볼게요. 이 시스 레이트는 그대로 일단 두고 해보겠습니다. 뭔가 연기라고 하기는 조금 큰 거 같으니까 컵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조금 더 한 이 정도로 해보겠고,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연기가 이 컵 위에서만 이렇게 나와야겠죠. 여긴 다 지워져야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마스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1강에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해드렸죠. 마스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1강을 봐주셔도 되고요. 그냥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네, 마스크에 대한 설명 부분이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따로 추가 녹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크는 여기 툴바에 렉탱글, 그리고 엘립스, 폴리곤, 비스플라인이 있고요. 또 마우스 우클릭, 애드 툴, 여기 마스크에 보시면은 뭐 비트맵, 마스크 페인트, 레인지, 트라이앵글, 완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마스크 효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 네 가지를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폴리곤 마스크를 이용할 건데요. 결국에 우리는 이 파스트 노이즈가 요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컵의 상단 부분으로 마스크를 생성해주면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파스트 노이즈를 클릭한 상태에서 폴리곤 마스크 클릭해줍니다. 그럼 마스크가 입혀졌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려야지 이 범위 안에서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위로 이렇게 마스크를 해줄 건데요. 너무 이렇게 네모나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의 곡선을 주려고 폴리곤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렉탱글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클릭했죠. 그리고 마우스 휠을, 가운데 휠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움직입니다. 조금 멀리서 볼까요? 멀리서 보려면은 이거 확대 축소는 컨트롤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시면 돼요. 저는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딱 하면은 요놈이 생성이 되는데, 클릭을 하고 떼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곡선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꼭 클릭하고 드래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클릭을 하시고 나서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곡선으로 변형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좌상단 보시면은 모디파이 올리가 있어요. 얘를 딱 클릭하시면은 더 이상 클릭으로 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얘네들을 건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수정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턴이죠. 턴. 얘를 딱 누르면은 더 이상 수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완료가 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건들지 마, 이런 게 되겠죠. 저는 수정 모드로 가서 얘네들을 좀 곡선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쪽 하나만 움직여도 요 위에 놈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얘를 요 밑에 것만 움직이고 싶으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한쪽만 움직이게 됩니다. 네, 저는 대충 요 정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외곽선 부분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요 소프트 엣지를 살짝 추가를 해줘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밑에까지 소프트 엣지가 먹여져가지고 여기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렉탱글을 또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렉탱글 하나 딱 추가를 하면은 지금 요 렉탱글 마스크가 추가됐죠. 근데 페인트 모드가 머지가 돼가지고 요 렉탱글과 폴리곤의 합집합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렉탱글을 클릭하고 페인트 모드에서 서브트랙트 빼기를 눌러주면은 이 렉탱글이 닿는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컵에 렉탱글을 씌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렉탱글이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니스 값 때문에 이 파스트 노이즈가 컵에도 이렇게 겹쳐서 보였었는데 렉탱글이 생겨서 이렇게 가려주게 됐죠. 네, 여기까지가 마스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원래 녹화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 레이트가 거의 티가 안 나네요. 그럼 값을 살짝만 더 줘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센 것 같으니까 살짝만 더 줄여볼게요. 네, 시스 레이트 값을 조금 더 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해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센터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프레임에 타임라인 커서를 가져가 주시고요. 키프레임 하나 딱 찍어 주세요. 이 키프레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4강 키프레임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끝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Y값을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Y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연기가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하겠죠. 일단은 대충 요 정도로 줘보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플레이를 해보면은 연기층은 조금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다시 요 끝으로 가서 끝에 키포인트로 가서 한 절반? 1 정도로 줘볼까요? 1로 주고 다시 플레이. 나쁘진 않은데 조금 빠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8로 다시 줘보고 플레이를 또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쵸? 한번 에디트 페이지에서 크게 보자면은 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스트 노이즈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 설명을 빼먹어서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사실 지금도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밖에 햇빛이 유리창에 투과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그린기가 껴있죠. 그린 또는 누런 그런 색깔이 껴있는데 이 연기만 너무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을 주기 위해서 이 컬러에 갑니다. 컬러에 가서 컬러 1, 2를 설정할 수 있는데 블랙인 1은 뭐 굳이 안 만져도 되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색이니까요. 여기서는. 그래서 컬러 2를 요 연기 색깔을 흰색이 아니라 일단은 픽 스크린 컬러 눌러줘가지고 뭐 여기 딱 찍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마우스 포인터 때문에 요 그린 색깔이 뜨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픽해서 꽂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비슷한 값을 대충 약간 초록과 누런의 중간 정도 한 요 정도의 거의 흰색에 가까운 이런 느낌으로 OK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 연기 색깔이 바뀌었죠. 근데 약간 색에 좀 뭐라 그럴까요? 괴리감이 좀 있어 보이니까 조금 더 그린 쪽으로 가야겠네요. 살짝 이쪽으로 더 옮겨볼게요. 살짝만 더. 네,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가면은 아까 전에 제가 그냥 화이트로 했던 것과 컬러를 바꾼 거 차이가 나죠.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이 들죠. 마치 이런 식으로 컬러 보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꼭 뭐 이 컬러뿐만 아니라 얘를 그냥 뭐 흰색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컬렉 커렉터를 이용해서 얘를 추가를 해가지고 뭐 얘로 이렇게 색깔을 돌리셔도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하이라이트가 좀 보이네요. 그러면은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좀 줄여주고요. 전체적인 브라이트니스 값을 한 요 정도. 다시 플레이를 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디테일이 더 살았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스트 노이즈를 디스플레이스 노드와 결합을 해서 글씨를 또 변형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글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파형을 디스플레이스 노드와 파스트 노드를 이용해서 약간 얘는 지금 좀 전형적인 원 모양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원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죠. 요런 게 파스트 노이즈와 디스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살짝 변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글씨, 이 글씨도 보시면은
원래는 그냥 이런 글씨인데 이 파스트 노이즈와 디스플레이스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이죠. 이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글씨를 써주시고요. 꼭 글씨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변형을 하고 싶은, 변형이 됐으면 하는 노드나 이미지 클립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를 여기에 가져와 주시고요. 이 노란색,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노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디스플레이스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얘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스트 노이즈를 초록색 화살표 포그라운드에다가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꿔볼게요. 이 파스트 노이즈가 이 디스플레이스 요 놈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입혀지는 겁니다. 이 글씨에 원래 글씨가 이건데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스트 노이즈가 없으면은 변형이 안 되죠. 요 놈 때문에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 하나만으로 안 되고 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 노이즈의 값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 변형되는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져가시면서 파악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네, 오늘은 파스트 노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추가로 마스크 노드도 활용해야 했기에 마스크 노드인 폴리곤도 간단하게 활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을 통해서 질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브스튜디오의 김PD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